자, 공부라는 게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섰으면 자,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반복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특히 언어 학습은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라고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대처를 해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들으시고 뚫으시면 되겠고, 자, 모르시는 어휘가 있었으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것이 학습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니까 자, 그런 점 잊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해서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11번부터 120번까지 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 보시죠. 111번 같은 경우에는 along부터 between까지 자, 전치사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above는 부사, 전치사 동일형입니다. 품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품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고 자, 그 역할에 따라서 문장의 성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위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뒤쪽에 명사 없이 그냥 위쪽에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더 weak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필요하니까 이 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along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와 많이 사용되죠? 자, 물론 다른 명사와도 일부 결합이 됩니다만 장소명사가 주로 쓰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 어디를 따라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above는 뭐뭐의 위쪽에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during은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during the week라고 하면 그 주의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between은 뒤쪽에 복수명사가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자, 아니면 A and B가 나와야죠. 자, 둘 사이에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수명사가 결합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D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C번입니다. 어휘 문제였지만 해석을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참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아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어들을 단순하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어구들과의 결합관계라든가 단어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오답 지우기 좋단 말이에요. 지금 복수명사와 결합돼야 되는 between,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간과 결합될 수 있는 없는 abov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무작정 들이대고 해석하고 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자, 그런 합리성들을 계속해서 반복 확인하고 또 반복 확인하면서 실력들을 향상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르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도록? Complete the marketing project. 이렇게 돼 있죠? 마케팅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o 다음에 complete가 나와 있는데 얘가 A 동사고 자, 그 다음에 submit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할 거라고 예상되고 또 B 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이죠. 자, and를 사이에 두고 두 개가 대등하게 연결됐습니다. 자,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뭐죠? 프로젝트고요.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Senior Management죠. Senior는 나이가 가장 많은 그의 개념이었는데 뭐 직급이 가장 높은 애 그런 개념도 되고 학년이 가장 높은 애 그런 개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nior Management는 최고위 경영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니지먼트는 경영의 뜻과 경영진의 뜻이 둘 다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뭘 위해서? 최종 승인을 위해서 자, 그래서 최고위 경영진에게 그것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언제지요? 바로 금주 기간 동안에 이번 주 중에 어떻게 하겠다? 마르시아가 투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면 자, 111번 문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답 내고 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 봤죠? 그러면서 필요한 구조 따위를 우리가 좀 따져봤단 말이에요. 자, 이 작업 속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소득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꼭 그리하실 것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보겠습니다. 112번 가죠?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또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번 달에 인칭대명사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보이고 주어가 보이죠? 그럼 얘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sun이라고 하는 자 명사가 나왔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더 크게는 이렇게 묶으면 얘 전체도 형용사지만 이 형용사 안의 구성도 자 바로 어퍼스트로피 S가 형용사니까 전체가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 안에서도 자 명사 앞에 형용사가 필요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 바로 소유격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로 여러분들 쓰시면 맞겠어요. 그녀의 아들의 학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의 포인트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 해야만 했었다? postpone 연기해야만 했었다. 오늘의 회의를.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여기 전체가 이유가 되겠죠. A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잘라볼까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학교가 전화했다. 그리고 알려줬다. 그녀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은 부분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 그녀의 아들의 학교. 자 아들의 학교가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그녀에게 뭘 알려줬어요? 여기는 지금 her와 he 사이에 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목적어절의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미 알고 있죠. He had fallen and broken his arm. 넘어져가지고 자 팔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자 부러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ad falle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자동사가 되겠고요. 자 f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은 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꼭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break는 뭐뭐를 부러뜨리다의 타동사의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and 타동사 목적어가 돼서 목적어를 두 개의 동사가 공유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앞쪽의 동사로 끝났고 자 동사 대 동사가 연결돼서 넘어져서 자 팔을 갖다가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에게 통지했기 때문에 회의를 캔슬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정도면 112번도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자 그럼 113번 갑시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떻습니까?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chemical이라고 하는 chemist라고 하는 것은 화학자가 되겠고, 자, chemicals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명사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S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사실은 chem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단어인데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명사 자리라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명사 자리라면 이 명사가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니까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자 chemist는 사람입니다. 자 chemical은 무슨 뜻인가요? 화학 물질의 뜻이죠. 자 chemistry는 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명사입니다. D번 chemist는 화학자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이거 품사가 다르죠 라고 했던 얘기는 자 이제 말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그죠? 품사가 똑같습니다. 네 개가 다 명사기 때문에 빈칸이 명사 자리인지를 따지는 건 뭐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자리다라고 이미 딱 선택지를 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자 전부 다 명사인데 뜻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몇 명 중에 4명의 뭐뭐뭐 중에 3명이 말한다. say가 되려면 화학물질은 말할 수 없잖아요. 화학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for가 결합됐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와야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D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4명의 화학자들 중 자, 3명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절의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군요. that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whitening agent. 자, agent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답은 이미 다 내었으나 답은 이미 냈잖아요, 저희가. 그러나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단어들을 찾아서 외우시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전도 좀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꼭 겪으셔야겠습니다. 자,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대행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도 전부 다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행인의 뜻도 있죠. 우리가 여행사 직원을 뭐라고 하죠? travel ag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가 내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뜻으로 여러분들 자연과학에서는 물질의 뜻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whitening agent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미백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치약 중에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또 어디 나오나요? 자, 그렇죠. 여기 동사가 나옵니다. 문장이에요. 필수 성분만 먼저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n부터 시작해서 잠깐 괄호로 묶어서 유보해 놓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미백제가 제거할 것이다. 뭐를요? stains를. 이라고 하면 지금 문장의 필수 성분은 다 끝난 거예요. 해석이. 자, stain은 여러분들 알죠? 얼룩대 이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그 해석 안 한 부분들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Crystal Clean Tooth Whitening.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상품명으로 추정됩니다. 특정 상품 안에 미백제가 제거할 것이다. 자, 노란색 얼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제거하는데 어디로부터 제거합니까? 치아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113번 문제 정답도 냈고 해석까지 여러분들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가죠. 114번인데요. 114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directed부터 시작해서 operated까지 자, 전부 다 ED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뜻이 달라요.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어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어휘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direct는 지시하다의 뜻, 그죠? 안내하다의 뜻,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enter는 또 두 가지의 뜻이죠. 그죠? 어디에 들어가다, 입장하다의 뜻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기입하다의 뜻도 있다고 했죠. 그죠? 엔터 키를 치면 뭘 기입하게 되는 거예요. 등록하다, 기입하다. purchase는 구매하다의 뜻이고 operate는 운영하다의 뜻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tablets. tablets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여러분들 알약 중에서 정제 있죠? 그래서 그 딱딱하게 가루약을 뭉쳐놓은 거, 정제, 정으로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정제를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태블릿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 개념으로 저는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brand new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고 자, 태블릿은 그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제라고 하는 뜻 말고 메모장의 뜻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모장의 뜻에서 태블릿 PC의 뜻으로 이제 확장이 이제 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태블릿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런데 for all their sales representatives 회사가 태블릿을 갖다가 2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매했겠죠. 당연히 산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안내하거나 지시하거나 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representative는 별표 치시고 자, representative 무슨 뜻? 자, 바로 대표자라고 하는 뜻이죠. TIV로 끝났지만 명사라는 사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sales representatives니까 영업 대표자. 영업 대표자는 그런데 조금 거품이 들어있는 호칭이라고 했죠. 실제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A라는 회사에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대표자예요. 이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 대표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영업 사원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모든 영업 사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태블릿 PC를 갖다 사주었습니다. 뭐 하려고? 목적이 나와 있네요. Help make them more efficient. make가 사역동사로 쓰였고요. 자, 그들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이게끔, 그들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help 다음에 지금
to가 생략돼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주목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to 부정사도 동사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이하에 부정사가 목적어를 취한 셈이 되는데 아니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to 부정사가 되거나 아니면 ing가 돼야 되는데 help는 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help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거기서 to를 생략하는 그런 모양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면 대단히 잘못된 여러분들 그 용어고요. 용어 선택을 여러분들은 원형의 부정사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사 hel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해석 이후에 추가 강조를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help 다음에 making과 자, 바로 make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ing를 답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help는 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까지 여러분께 강조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가죠. 자, anyone부터 시작해서 those까지 자, 쭉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품사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주거나 깨나 주어 자리네요. 아이고 관계대명사 자리네. 어디까지? 동사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는 다 일단 제껴보세요. 자,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했다?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아이고 여보세요. yourself는 주어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쓰일 때 쓰이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그럼 one another냐? 아니면 anyone이냐? those냐의 문제인데 아니 후절로부터 수식받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오픈스의 동사가 s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주어가 뭐란 얘기예요? 3인칭의 단수 주어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3인칭의 단수 주어 여기서 누구 있어요? those는 people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those는 일단 people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자, 모르더라도 그죠? 예. 복수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those는 바로 대세 복수로서 그 사람들 그것들의 뜻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의 뜻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람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those 다음에 수식 어구가 동반되기 때문에 those who, those ing,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ed, 뭐뭐 당하는 사람, 자, 알겠죠? tho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꼭 수식 어구가 따라다닌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those에서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워낙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those who 되게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자, 그런데 자, 요 동사가 s기 때문에 those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 바로 who가 여기 나온 것은 접속사 겸 주어로 나온 것인데 주어가 왜 생략됐어요? 바로 선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픈스의 주어도 바로 누구예요? 요놈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one another는 서로서로잖아요. 아, 서로서로면 2명 이상이네. 이것도 복수 주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anyone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who 이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opens a new checking account at Bank Express during the month of March. 자, 3월 한 달 기간 동안에 자, 이 은행에서 체킹 어카운트입니다. 수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좌를 갖다가 오픈하는 누구라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자, 공짜 토스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체킹 어카운트는 우리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어구인데요. 이것은 자, 수표 발급 계좌입니다. 수표 발급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계좌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표 발급 계좌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표를 개인이 발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죠? 자기압 수표를 주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자기압 수표 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인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외국은 보통 수표 책이 한 권씩 이렇게 나와요. 개인한테. 그래서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 지불 방식으로 수표로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에게 지불하는지 얼마인지를 내가 다 정해서 쓰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은 이제 personal check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personal check라는 게 그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sonal check 같은 경우가 외국에는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요. 대신에 체킹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붙죠?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표 발급들을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까지 자, 여러분들께 자, 싹 정리가 되었고요. 자, 15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의 전반부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이제 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때가 됐죠. 사람은 참 묘한 동물인 것 같아요. 5문제 정도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바꾸고 분위기도 좀 바꾸고요. 자, 16번에서 자, 후반부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부터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시면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6번 문제는 부사의 어휘 문제로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뜻 모르는 거 있어요? 자, D번 같은 경우만 조금 좀 혼돈스러울 것 같은데 자, D번은 apparentl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명백하게 라고 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appar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자, 명명백백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명백하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 겉보기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요런 부사로도 사용이 되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 뜻으로도 토익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tightly, easily, thoroughly 다 알죠? thoroughly는 뭐 철저하게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부사 어휘로 판단하시면 해석 안 해보시고 맞출 재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석 들어가는데요. 자, 갑시다. 직원들이 요구받습니다. 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식어가 많아지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자, 핵심 요소들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을 씻도록 요구받는다는데 이 자리에 지금 부사 어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법 문제, 그 구조 문제였으면 당연히 선택지 중에서 부사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것인데요. 자,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구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적절한 어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손을 씻는데 뭘 가지고?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비누를 가지고 씻는 겁니다. 그 뒷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누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온수를 가지고 손을 갖다가 어떻게 씻어요? 쉽게 씻어요? 말도 안 되죠. 타이트하게 씻어요? 자, 혹은 명백하게 씻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좀 씻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철저하게 씻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시점에 이렇게 되어 있고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추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shift는 원래 전환의 뜻이죠. 컴퓨터 키에도 여기 보면 shift 키가 있잖아요. 자, shift 키를 누르면 위아래가 전환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shift라고 하면 오전교대 사람들이 오전조에 근무하고 나가면 이제 오후조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교대 근무를 우리가 자, shift라고 합니다. morning shift 그러면 오전 근무. 자, 그다음에 night shift 그러면 밤 근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each shift라고 하면 자, 각 교대 근무가 시작될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교대 근무의 스타트 시점에 손을 철저하게 씻도록 요구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넘어갑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 있으면 꼭 챙겨서 외워두시고, 자, 익숙치 않았던 어법 설명이나, 자, 혹은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갑니다. 117번. 어우, 5줄 길어요. 그리고 선택지도, 어우,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자, 어우, 어려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어려운가요? 이건 A, B, C, D는 4개 다 동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뜻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죠? sorry. 어휘가 아니라 이것은 동사의
어법 문제입니다. 동사 어법은 뭐라고요?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한번 따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New line of personal compu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퍼스널 컴퓨터의 새로운 종류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니까 잠깐 문법적으로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주어는 지금 라인이 되는 것이니까 단수와만 결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므로 자, 복수 동사가 보여요? 없습니다. 복수와만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4개 다 통과합니다. 두 번째. 자, 태로 가겠습니다. 능동수동입니다. BPP 또 자, BPP. 요거는 자, 지금 능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roduce가 소개하다, 도입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 있으면 자, 능동이 답이고 데리고 나와 있지 않으면 수동이 답입니다. 이하의 목적어는 없죠. in addition to는 하나의 전치사 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자, 이거는 in을 전치사, addition을 명사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목적어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D번과 C번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제 문제라는 얘기인데요. 미래 시점에 도입이 될 것인지 과거 시점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만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런 특정 시점을 불러오는 어구가 이 안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은 따져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결국은 단서를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단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사가 that 이하의 내용을 발표했다가 되겠고 자, 발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개인용 PC 있죠? 자, 개인용 컴퓨터의 새로운 종류가 무엇에 더해져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외에 그것에 더해져서 그것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제품에 더해져서 자, 출시가 앞으로 되게 될 것입니까? 자, 과거에 출시가 이미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보시면 자, 뒤쪽에 보면 already set to be released가 지금 정답의 단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하도록? 바로 release가 되도록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아직 배포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쟤도 릴리스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In the coming fall. 아이고. 별표 2개죠. 다가오는 가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에 자, 출시가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이미 되어져 있는 이놈 이외에도 요걸 또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요것이 자, 그 새로운 그 개인용 컴퓨터의 새로운 종류가 자, 앞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자, 소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회사가 발표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태로 여러분들 가릴 만큼 가리고 시제 단서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시제 단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딱 시제 단서가 주어져 있네요. 이 세트는 여러분들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죠. 그래서 이 제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나오지 않은 어떤 제품에 뿐만 아니라 자, 요거 나오지 않은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가을에 나올 제품이죠. 그러니까 가을에 나올 제품뿐만 아니라 자, 컴퓨터는 이미 자, 어떻게 소개가 되었다? 말도 안 되죠. 가을에 나올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자, 그 컴퓨터도 소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문맥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 지금 타당한 시제는 완료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8번 가죠. 8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surpris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se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싹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부사 절이 보이네요. 빼세요.
필수 성분만 따져보시면 자, 요 weight부터 시작해서 systems까지가 주어네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부사절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입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Cost is more than 2 times that of the competitor. 경쟁자의 그것이 바로 뭐예요? Cost. 경쟁자의 비용의 2배입니다. 2 times는 보다도 자, 비용이 더 비싼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가격이 2배나 비싼 반면에 놀랍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Average of 5,000 more units a month. 그죠? 예. 허허. 그래서 한 달에 5,000개를 추가적으로 더 파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죠? 예. 5,000개 이상의 자, 무엇입니까? 평균을 갖다가 자, 판매합니다. 이런 얘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celebrity spokes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celebrity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유명인, 대변인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회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통 대변인을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중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던 언론인을 갖다가 대변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듯이 자, 회사가 굉장히 유명 인사를 갖다가 대변인으로 영입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경쟁자들의 것보다 2배 이상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싸지만 비싼 반면 자, 놀랍도록 5,000개를 더 추가적으로 평균적으로 더 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8번도 설명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대변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변인으로 그 사람을 영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봉급을 얼마나 줘야 되나요? 자, 예를 들어 김태희 씨를 모 제품의 그 회사의 그 대변인으로 이제 탁, 그죠? 영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매출이 쫙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얼마를 봉급을 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11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119번 가겠습니다. efficient부터 시작해서 severe까지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efficient는 효율적인 것이고 tolerant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너그러운, 자비로운, 용인하는 그런 뜻이죠.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뜻입니다. eager는 열망하는 애 뜻과 걱정하는 애 뜻. 자, 두 개가 다 있고요. 자, severe라고 하는 것은 심하고, 그죠? 엄하고, 뭐, 엄혹하고, 막 이런 좀 강한 어감이죠. 자, 어떤 어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어휘 문제니까 해석 안 할 수가 없겠죠?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있어요. rebates를. rebates라는 말은 할인의 뜻도 있고, 환불의 뜻도 있죠. 돈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제 rebates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저것은 여러분들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그 판촉 기법 중 하나예요. 판매 촉진 기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유를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그 우유를 납품한단 말이에요. 100원에.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갖다 받죠. 100원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20원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아니면 20원을 다시 20원 어치를 물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환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인 환불.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어둡게, 자,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리베이트는 정정당당한, 자, 그런 어떤 환불 할인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카운트와 다른 점은, 디스카운트는 구매 시점에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다 주고 사고, 나중에 내가 물건을 갖다가 돈을 다 지불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잡하게 하죠? 옵션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이상 1년에 구매를 해야 10%를 나중에 돌려준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을 살 때마다 10%씩 깎아주지 않아요. 자, 근데 1,000만 원 매출이 달성되게 되면 연말에 이제 몰아서 10%를 다시 돈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디스카운트와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자, those residenc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resident는 주민의 뜻이라면 residence는 주거 혹은 뭐 주택들 이렇게 되겠죠. 자, 친구한테 주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 왜 다 그런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투자했던 자 그런 어떤 가구들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insulation. insulation은 전련 딱 끊어내는 거죠. 열을 끊을 때도 쓰기 때문에 단열이라고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끊어버릴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뭐 단열의 뜻으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원래는 ins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리의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자, 절연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열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끊어내는 것, 분리하는 것을 절연이라고 하고 열 따위를 끊어내는 것을 단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새로운 단열에 투자했대요. 그죠? 예,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들을, 요게 목적어고 여기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면 얘는 뭐? 목적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보호는 누구를 설명하죠? 목적어를 설명하는 어구기 때문에 자, 지금 houses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려고 자, 단열에 투자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하우스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까요? 집이 좀 더 열망하고 걱정해요? 집이 어목해요? 자, 너그러워요? 안 되죠. 집이 좀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heating and cooling. 냉난방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게끔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도록 자, 그 새로운 단열재에 투자를 한 자, 그런 집들 여기에 리베이트를 자, City Power Company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 컴퍼니는 뭐죠? 그러니까 전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걸 딱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전기요금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되돌려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열이 이제 잘된 집에 사는 것은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자, 120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뜻이 다르고 명사죠. inquiry는 뜻이 두 가지인데 자, 일단 질문의 뜻, 질의의 뜻이 있죠. 근데 이때는 전치사를 뭘 취해요? about을 취합니다. 뭐뭇에 대한 질문 이렇게 되죠. 그런데 inquire라고 하는 동사는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사의 뜻도 있어요. 조사의 뜻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inquiry into a의 형식으로 쓰니까 자, 사용된 전치사에 따라서 앞쪽에 inquiry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ad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첨가의 뜻이지만 첨가된 물건 혹은 증원된 직원 알겠죠? 그러니까 직원을 하나 더 뽑았단 말이야. 자, he's the new addition in my departmen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서의 그 사람은 새로운 증원 인력이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추가된 사람, 추가된 물건의 뜻이 둘 다 있다. position은 위치의 뜻도 있고 직위라고 하는 뜻도 있죠. 패턴은 뭐 문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거고 문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가십시다. 해석이 필요하겠죠. 명사 어휘라고 한다면 자,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의 어떤 그 사람의 경험이 이유예요. 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세일즈 팀의 자, 소중한 증원 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자,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로 new addition, 그러니까 valuable addition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증원 인력이 이 부서에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 나머지도 여러분들 보실 거 있습니까? 자, 그래서 쉽게 답을 B번에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20번까지 자, 문제를 좀 마무리를 좀 해 보셨어요. 어떻게 뭐 재미있으셨나요? 뭐 당연히 재미있었겠죠? 제가 재밌게 강의를 했으니까.
재미없었나요? 자, 그러면 다음 강부터 더 열심히 재밌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